KTV 살얼이랐다 시즌4 16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이영희, 성우 임승미. 귀촌 귀농에 이어 기어라는 깃발을 단 어선 그림이 등장한다. 타이틀 살얼이랐다 시즌4. 파란 하늘 아래 노란 국화와 처마에 매달린 조롱박이 흔들리고 있다. 자막 자연의 색이 모인 집. 하늘, 나무, 흙의 색이 모여 만들어진 한옥. 그 속에 전통을 입은 가족이 삽니다. 귀촌 18년차 58세 정순호. 그 공간이 주는 이제 사람에게 주는 위안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대 그것들이 다 달라지면서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새로움으로 다가오고 그런 면에서 그 오래된 것 같지만 또 늘 새롭고. 예. 자연의 속도로 흘러가는 어느 특별한 한옥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타이틀 2021 신년 특집 시골집 시리즈 한옥을 옮기다 전통을 입다. 자막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먹을 한 방울 툭 떨어뜨려 완성한 한 폭의 수묵화가 펼쳐진 이곳. 충청북도 괴산군 칠보산 중턱 자락입니다. 마을 돌담에는 꽃무늬와 글자 등이 새겨져 있다. 자막 내레이션 김기현. 손으로 삐뚤빼뚤 쌓아 올린 꽃담이 먼저 인사하면 오랜 과거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한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색이 바랜 기와지붕은 옅은 황토색과 회색을 띠고 있다. 집주인 부부는 은은하게 퍼지는 차의 온기로 아침을 시작한답니다. 밥 대신 차로 느리고 가볍게 아침을 깨웁니다. 따뜻한 햇살 그리고 우려내는 깊이만큼 진한 차와 담소가 참 한옥에 잘 어울리죠. 귀촌 18년차 61세 남희희. 저는 운동을 했어요, 탁구를. 그래서 이제 선수 생활 하고 그만두고 바로 이제 또 일반직 대한항공 일반직. 그다음에 이제 찻집을 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찻집 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PD 질문. 결혼하실 때 먹여 살린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아, 그러게요. 제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아,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모르겠는데 마음은 이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자.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럴 때니까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은 또 먹여 살린 것 같아요. 여지껏 제가 보니까. 인정. 남편 순호 씨. 그동안 특별한 직업은 없었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한옥을 사랑해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집은 그 마음을 뭉쳐 순호 씨가 직접 지어 가족에게 선물한 집입니다. 너른 마당을 가로질러 들려오는 정겨운 소리. 불을 피우면 한옥도 아침잠에서 깨어나죠. 순호 씨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 나무 타는 내음 이게 참 시골 사는 이 맛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겨울 정치예요. 한옥에서 불을 반드시 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연기 이런 것들이 이 집 전체를 방충 방습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오래된 저 그을음들이 여기 보면 있는데 네. 저게 한 20년 세월이 더 깨요. 근데 이게 방충 방수효과가 집 전체 연기가 퍼져나가면서 굴뚝을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한옥에서는 이 불을 떼야지만이 그런 것들을 같이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이 집을 비워놓으면 집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한옥은 특히 사람의 숨결이 없으면 금방 그게 이렇게 티가 나요. 양옥은 안 그렇잖아요. 네. 아궁이 앞에 물을 붓는다. 그거는 왜 뿌리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뭐 사조 이온도 좀 있고 그러니까 좀 해놓으면 불빛 날리더라도 그냥 꺼지잖아요. 예. 이게 불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떤 화재니까. 예, 그런 것들은 뭐 몇 번 강조해도 내가 다빈이한테 늘 아주 이놈은 불을 못 떼보는데 불도 떼는 요령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 저는 불 떼는 것은 다 안 시켜요. 그래서. 예. 이제 저 굴뚝에 가면 굴뚝에서 연기 나는 그러면 이제 이게 굴뚝에서 이제 이 연기 아궁 나는 연기들이 집을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나무들이 아무래도 이런 효과를 받아서 오래 가는 거죠. 빈터에 한옥을 짓던 당시의 모습들이 필름 사진으로 소개된다. 한옥은 지난 2002년 괴산에 새 터를 잡았습니다. 서울 혜화동에서 헐린 한옥 자재를 옮겨 세운 건데요. 이축이지만 그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지어진 터라 디귿자의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던 본래 한옥을 기역자로 바꾸어 개방형으로 개조했죠. 지인들이 오고 가며 일손을 도운 끝에 무려 3년 만에 500평 부지를 번듯하게 채운 한옥이 모양을 갖췄습니다. 기역자 모양의 한옥이 품은 넓은 앞마당에는 장독대와 테이블이 놓인 소박한 정원이 있다. 제가 뭐 건축업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그 관심들은 다 있을 거예요. 농도가 다를 뿐이지. 근데 저는 조금 더 그게 많았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옥 강좌를 했었는데 도원에 가면 선병국가옥이라고 있어요. 아주 정말 그 근사한 고택인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한옥 강좌를 첫 해 들으면서 완전히 한옥에 매료가 됐죠. 그 이듬해 기회가 어떻게 닿아가지고 사실 한옥을 짓고 싶어도 일단 경제적인 것이 받침이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포천에 있을 때 이제 저에게 어떤 분이 제안을 해가지고 한옥을 짓게 됐어요. 예. 뭐 일단 새 제목을 하면 사실은 돈이 많이 들기도 해요. 저는 근데 그리고 옮겨지는 걸 제가 포천에서 한 3번을 해봤기 때문에 옮겨지는 건 제가 어느 정도 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또 마침 또 이제 이 좋은 집이 헐린다는 게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제가 이제 손수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갖게 된 거죠. 한 1억 5천 그 당시 돈으로 그랬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졌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다 도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빼고 그냥 인건비하고 그런 거 들어간 것만 하면. 근데 아마 그런 외적인 것들을 하면 더 꽤 들어갈 텐데 실질적인 건축비는 그렇다는 거죠. 남편 순호 씨가 붓에 풀을 묻혀 문풍지를 바르고 있다. 이게 밀가루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요즘은 뭐 지업상에서 다 사다 쓰지만 그건 뭐 여기 조금씩 쓸 때는 그냥 그 밀가루로 바로 풀어서 쓰면 제일 편해요. 원래 딱 이 시기에 이렇게 한번 보통 가을에 해요, 되게. 가을에? 그래서 옛날에는 대가댁들 이런 때는 문 할 때 보면 장관이었다고 그래요. 네, 가을마다. 이거를 귀찮다고 생각하면 귀찮은 거지만 또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는 거거든요. 문풍지를 창틀에 꼼꼼하게 붙인 순호 씨가 가장자리가 잘 붙도록 마른 수건으로 문질러준다. 이제 막 아이들이 놀러 오면
재밌거든요. 문 뚫는 거. 그래갖고 뚫리는 경우도 많고. 우리 집에 문짝만 한 이게 달린 게 그런 60개 돼요. 아무래도 이제 이 모양은 좋은데 이제 이 뭐라고 바람이 많이 드나들고 그러지 이런 문들이 많으면. 그게 이제 이 한옥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예. 야 근데 이런 한옥에서 불편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살아야지만이 또 한옥에 살 수 있는 어떤 그 자세가 된다고 할까, 자격이 있다고 할까. 예. 근데 이제 되게 불편함을 멀리하면 한옥에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예. 예,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철마다 좀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문을 발라놓고 나면 기분이 참 좋아, 이렇게 이제. 근데 오늘은 대충 됐네요. 남편 순호 씨가 풀그릇을 들고 안채로 들어간다. 부엌은 현대식입니다. 그 옛날처럼 번듯한 공간 없이 부뚜막에 아궁이를 올려 요리할 수는 없는 거죠. 아내를 향한 남편의 당연한 배려였을 겁니다. 아내 미희 씨가 고등어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소금을 뿌린다. 식사 준비 중인 엄마를 딸이 옆에서 돕고 있다. 됐어. 진짜 됐어. 나가? 평일에는 괴산군 체육회에서 탁구 지도자로 일한다는 아내 미희 씨. 주말에 요리 솜씨를 몰아서 발휘한다는데요. 노릇하게 익은 계란말이도 먹기 좋게 자른다. 완성. 한편 필요해요. 평소에 잘 안 해요. 잘. 주말에만. 주말에는? 네. 제가 아침 나가면 보통 한 9시, 10시, 늦으면 10시. 그럼 평소엔 누가 해요? 평소에는 이제 뭐 밑반찬 같은 거 조금 이제 해놓으면 남편이 다 하죠. 알아서 먹는 거예요? 예전엔 진짜 안 했어요. 차려놔도 안 먹었어요. 근데 남편? 뭐 살아야 되니까. 예쁘죠, 저 사진? 아 저거요? 저거 결혼 전에 인사 저희 그때 부모님한테 한번 깎으셨어요? 딱 한 번. 그리고 다시 또 기회 다시. 그 이후부터 인사 딱 끝나고 이제 계속 또 저게 34이요. 그럼 아버지는 31 때? 네. 31. 그런 것 같아요. 34, 31. 이곳에선 반찬을 들고 문 밖을 나서는 모습이 심심찮게 연출된답니다. 이들 가족에겐 불편한 일도 유달리 별스러운 일도 아니죠. 딸이 반찬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와 마루로 들어온다. 그리고 밥상을 차린다. 원래 이 공간이 밥도 먹고 그러는 공간인가요? 네, 원래 저쪽에서 먹을 때도 있고 그냥 이쪽에서 손님들 오시면 대부분 이쪽에서 먹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저희는 밖에서 먹을 때도 되게 많고 밖에다 상 펴놓고 먹을 때도 많고 근데 겨울엔 추우니까 아무래도 지난 한 주 집에 머문 남편이 끼니를 대충 때웠을까 내심 걱정스런 마음이었을까요. 수라상 부럽지 않은 상차림이 차려집니다. 고등어 구이에 갈비, 계란말이 등이다. 멀찍이서 상차림을 지켜보던 순호 씨. 슬쩍 막걸리를 가지고 와 앉습니다. 순호 씨가 막걸리를 흔들어 잔에 따른다. 아빠 오셨어. 술 드시는 게 거의 매일 이렇게 드시나요? 아, 이렇게 좋은 안주가 있는데 술 한잔 해야지. 아니, 이건 이게 반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사람 안 하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비가 오면 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마시고. 아 술? 술. 그런 거지. 이거 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마시고. 야, 잘 먹겠습니다. 주말이면 주말이라고 마시고. 발리게. 저 겉절이를 한 건가요? 네. 남편이 지은 집에서 배추가 되게 맛있어요. 아내가 지은 밥을 한술 두술 뜨는 시간이 쌓인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족의 유대 역시 매일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아들, 딸과 함께 찍은 가족의 사진. 부부의 노력으로 자녀들은 참 한옥과 닮은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딸이 20살이 되던 해엔 성년예를 성대하게 열어주기도 했는데요. 25세 딸 정다린. 네, 해주신 건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뭔가 이제 지금까지 20살까지 살아왔던 그 전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뭔가 또 다시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뭔가 마련해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의미가 좀 깊었어요. 네. 괴산에서 아들과 딸 모두 일반 학교가 아닌 서당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고전의 세계에 푹 빠진 딸은 한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답니다. 서당에서 고전, 그러니까 한문이라고 얘기 보통 하는데 사서삼경을 비롯한 경전을 공부하고 있어요. 구름도 구경하며 흘러가는 집이니 그 속의 이야기도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예는 한옥뿐 아니라 옛 문화를 두루 좋아한다는 순호 씨의 또 다른 관심사랍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이면 그가 꼭 한다는 일. 하나하나 직접 쓰고 묶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달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매년 이게 달력을 만드는데요. 시달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좋은 시인들의 시를 제가 이제 골라서 이제 그 매월 시를 한 편씩 해서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고 20년 된 것 같아요. 2001년도부터 제가 했으니까 지인들한테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부수가 늘어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몇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자꾸 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수가 조금씩 늘어나죠. 제가 이제 부탁받은 부수 이런 거 하면 올해 한 4,000부 했어요. 어릴 적 붓글씨 배운 정도가 전부였지만 스스로 공부해 지금은 서예 실력에 제법 입소문이 났답니다. 부탁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개인전을 열 만큼 전문 서예가가 됐다는데요. 그런 그가 2021년 새해의 기대를 붓끝에 담아 눌러냅니다. 순호 씨가 굵은 붓으로 마치 그림을 그리듯 정성스레 한지에 글을 쓰고 있다. 함께라는 글자 아래 동행이란 글자를 결합하여 쓴다. 가느다란 붓으로 한지 여백에 식구 같은 글귀를 적은 순호 씨가 붉은 인주를 묻혀 낙관을 찍는다. (2020) 경자년 한 해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이제 저물고 있는데 인생이 이제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거리두기는 사실은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내년에는 이 거리두기가 같이 이렇게 함께 2021년도에는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이제 글귀를 잡아봤는데 이 동행이 같은 획을 머금고 있는 게 있고 연결을 시켜서 썼는데요. 지금은 거리를 두기 위해서 내 손은 내가 잡고 네 손은 내가 잡고 갈 수 없는 시기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함자와 깨자가 서로가 주고받고 그런 느낌이 나게 썼는데 뭔가 이렇게 주먹질을 하는 느낌도 있고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고 이 한 글씨 속에서도 그렇게 한 획 속에서도 그렇게 이제
들고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인생살이 전체는 얼마나 그런 게 더 많겠어요. 예. 이 남은 여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여백의 미가 동양의 가장 아름다운 미인데 꽉 채우지 않고 항상 화면을. 그 여백의 미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자기 걸 찾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한옥을 통해서 배우고 이런 붓굿을 통해서 배우고.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서예 가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본업은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붓을 잡은 지는 어렸을 때부터 잡았으니까 저는 하나의 놀이처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붓굿 쓸 때 또 가장 편안하기도 하고 생업은 아니고요. 네. 근데 뭐 가끔 용돈벌이도 되고 그 정도죠. 이게 무슨 이걸로 뭐 이렇게 돈벌이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근데 뭐 솔찬히 어떻든 용돈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이 한옥의 밤은 점점 저물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산과 들과 마을은 어느새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밤사이 시작된 눈이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설경 속에서 한옥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하얗고 두껍게 덮인 눈의 나라가 문만 열면 펼쳐집니다. 먹색 기와지붕 위로 흰 눈이 내려앉으면 엽서 속 풍경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순호 씨가 강아지 밥그릇에 항아리에 있는 사료를 퍼준다. 이거 안 뺏어 먹었나? 백구는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아침을 먹는다. 순호 씨가 눈을 맞으며 마당에서 못 쓰는 널판자를 해체하고 있다. 굳은 날씨지만 게으름 피울 새가 없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불을 피워 집을 깨워줘야 합니다. 순호 씨가 해체한 판자들을 가지고 아궁이로 와서 불을 지핀다. 항상 안방부터 떼주시나요? 예. 여기는 많이 떼고 그냥 제 방은 조금 떼고 그래요. 예. 여자들은 아무래도 추위 약하니까. 사람이 숨을 내쉬듯 집을 한 바퀴 돌아 나온 연기가 굴뚝으로 빠져나옵니다. 한옥은 사람의 숨결이 없으면 금방 태가 나는 집이랍니다. 비워두면 오히려 낡아지고 어제 위에 오늘이 포개져야만 단단해지는 집입니다. 순호 씨가 계단에 쌓인 눈을 치운다. 그런데 빗질이 잘 되지 않는다. 벌써 많이 얼어가지고 안 쓸리네. 이게 눈들이 문양이 있으니까 좋네. 다빈아, 저 밑에 거기 저 밑에도 좀 치우자. 오늘 순호 씨와 눈을 치울 당번은 전역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다는 아들입니다. 23세 정다빈.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 시골. 길이 얼어붙으면 큰일이죠. 다빈아,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걸로만 네가 한번 해봐. 빗자루만 해도 될 것 같아. 순호 씨가 아들에게 자신이 쓸던 빗자루를 건네준다. 천천히 해. 빨리 하면 더 금방 힘들어져. 오늘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신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운동의 놀이야. 땀난다. 순호 씨는 아들이 쓸어놓은 눈을 눈가래로 밀어놓는다. 됐어, 다 한 것 같아. 올라가자. 아니, 저기. 거기 안 해도 돼. 거기는 형사가 앉아서 그냥. 연탄재 좀 갖다 좀 빛을 해놔야지. 예전에 그래서 드디어 눈 치우는 내공 쌓기를 뒤로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데요. 저 작은 차는 근데 이렇게 일손을 도울 때마다 쌓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상관없는데 올라올 때. 바로
집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아버지의 건축 비화입니다. 이게 이 아빠가 이쪽으로 이게 이 통로를 낸 이유가 있어. 이제 저기서 보면 이쪽이 정동이거든. 내가 정동으로 이렇게 이쪽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이게 문이 있으면 대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집 같은 데 가면 일주문 있잖아. 여기에 이제 문을 세우면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지. 근데 대문은 왜 안 닫았어요? 근데 문이라는 건 저는 이제 여기는 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이 자연 자체가 이게 문이죠, 뭐. 예. 이게 어떤 트럭이 오자 순호 씨 부자가 옆으로 길을 비켜준다. 어떤 이제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문이라는 게 이쪽과 저쪽을 넘나들게 해주는 통로인데 여기는 이미 자체가 이게 문이니까요. 예. 밖에서 울적해서 들어왔다가도 좋아요.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그게 이제 뭐 자연이 주는 것도 있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집보다 이렇게 담이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가서 딱 들어올 때 쫙 올라와서 담이 보이면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평상시에 약간의 남편에 대한 뭐 불만 같은 거 그 순간엔 싹 사라질 정도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집 주변을 둘러봐도 좋고 저는 그게 참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집보다. 아이들하고 또 손수 물론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같이는 못했어도 중간중간 아이들하고 늘 남편의 장점이 놀면서 일하는 거? 굉장히 노는 것 같은데 또 일하고 일은 하는 것 같은데 노는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잘 아이들 또 저 잘 시켜요. 그럼 우린 그게 처음에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할 텐데 막 놀이처럼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시키니까 또 막 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점이에요. 일과 놀이가 사실은 그게 구분될 때가 사람이 일과 놀이가 구분되니까 지금 놀이하려고 돈 주고 놀이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일 잘 시킨다는 아내의 말이 어디 안 갔네요. 숨 돌릴 틈 없이 다시 일꾼이 되어 있는 아들입니다. 순호 씨 오늘은 땀을 낸 김에 굴뚝 수리까지 할 참인데요. 아들이 시멘트와 흙을 삽으로 개고 있다. 그 물 모자라지 않겠어? 조금씩 넣으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 저거 뭐 한 사람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돌담을 다 대손해서 한 건데 시행착오 거쳐가면서 우리가 저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이쪽 담이 아마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여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머릿속에 구상해가면서 뭐 설계도도 없이 근데 생각 외로 잘 나왔어요. 저는. 순호 씨가 좁다란 뒷마당으로 걸어간다. 제가 하면서 이걸 처음엔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좀 쉽게 해요. 굴뚝 아래쪽 벽면을 수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와장을 두들겨 두 동강을 내놓는다. 아들이 수레에 시멘트 반죽을 싣고 온다. 아이고 수고했어. 아버지 많이 도와주셨나요? 네. 그럼 이 집의 지분이 몇 프로 있는 거예요? 한 1%? 겸손하네. 순호 씨가 시멘트 반죽과 기와장 반장을 번갈아 쌓아 올린다. 너는 기억이 안 날 거다. 예전에 왜 처음 할 때 그 문짝들 뜯어내갖고 막 그 다랭이는 기억한다고 하던데.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서 아빠가 문짝 뜯어갖고 할 때 그 깨끗이 청소했잖아. 그때 수십 장을 마당에 늘어놓고. 너 기억 안 나지? 네. 담도 다 이런 식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 다 이런 소리 했어요. 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툭 파갖고 하면서 뭐. 이거 이게 오래 걸리실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라니까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이 정도 치는데? 이게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 네. 10년 동안 하신 거라는 거죠? 네. 10년이면 15년이 됐지. 계속 그냥 제가 틈날 때마다 하고. 여유 있게 하고 유명하시면은 되게 여유 있게 해도.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공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내가 건축업자가 돼서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근데 하면서 자꾸 터득을 하니까 일이 쉬워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힘들었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왜 숙달이 되면 이게 시행착오가 자꾸 줄죠. 아무래도 처음에 할 때는 뭐 여기도 벌써 2번이나 여기도 일부 허물어지고 그랬으니까 하다가. 힘이 붙일 때쯤 조수가 대령하는 막걸리 한 잔. 내 집 내가 짓는데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순호 씨가 아들이 건넨 막걸리 한 잔을 한 번에 들이켠다. 땡큐. 순호 씨가 다시 굴뚝벽을 쌓는다. 이 막걸리는 정말 일할 때 마시는 술이에요. 배가 든든하기도 하고 적당한 취기가 또 일을 할 때 도움도 주기도 하고 좀 편한데 저런 거 할 때 이제 막걸리 한 잔 안 마시고 잘하네. 안 배일 때 안 배우실 때 나는 그래서 이거 막걸리 내와야 되나? 그럼 그렇지. 많이 했네. 다 했어요. 네. 아예 뒷일만 해주면 금방 해요. 뒷일이 사실은 반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반은 했네. 그러면 네, 뒷일이 반이에요 정말. 오, 손이 얼마나 시려운지 몰라. 좋아하는데? 지금 이제 다빈이가 이제 원래 이제 뒤에 뒷일꾼 이런 거 하는 거거든 이렇게 마무리는. 순호 씨가 기와장 사이의 시멘트 반죽을 손가락으로 매끈하게 만든다.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올린 거네. 한 지금 여기가 안 닿게 해서 연가가 이 정도 하면은 비례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 예. 회장님 막걸리 갖다 주고 집에 있을 때 부침개 해주고 해도 떨어지고 이제 손이 얼었어. 네. 느린 속도로 울퉁불퉁 쌓인 기와. 이만하면 오늘의 굴뚝 쌓기는 만족이라는데요. 언제 마무리가 될지는 미지수랍니다. 한옥이 18년째 건축 중인 이유죠. 집 뒤편을 장식한 거대한 돌담 역시 순호 씨가 손으로 한 줄 한 줄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2% 부족이라고 이제 제가 별명을 그랬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래야 뭐 또 나중에 또 뭐 완벽하게 해놓으면 너무 재미없다 그러는데 왜 재미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은 아직은 공감은 못하는데 늘 그래요. 그냥 근데 그만큼 일을 되게 편안하게 제가 이제 뭘 이렇게 해봐도 심지어 이렇게 밭 하나 풀 같은 거 뽑더라도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완벽하게 싹 해야 되는데 남편은 여기 뽑다가 저기 뽑다가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그 남편 때문에 이렇게 또 집이 돌아가고 이렇게 뭔가 저는 금방 질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풀 한 풀 다 뽑아야 되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는 조금 그래 그럼 2% 부족한 대로 살자. 내가 98%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남편 순호 씨는 옆에서 그저 웃으며 듣고 있다. 다른 날 순호 씨가 혼자 바둑을 두고 있다. 집을 짓는 건 2% 부족할지 몰라도 바둑은 다릅니다. 충북에서도 알아주는 바둑 실력이라는데요. 무릎 위에는 바둑 서적이 펼쳐져 있다. 바둑이 이렇게 내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줄은 몰랐죠. 이제 괴산에 온 게 이제 2002년도니까
괴산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2009년도에 그 충북의 바둑협회 전무가 조경훈 전무라고 괴산에 좀 바둑협회를 만들 의향이 없냐고 이렇게 의사타진이 오고 저를 좀 알게 되면서 아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둑을 통해서 내가 지역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09년도에 바둑협회를 창립을 했어요. 바둑협회 공간에다가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무료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입소문을 타고 오면서 부모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방과후 수업으로 해줄 수 없냐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막 학교에다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 방과후 수업 교육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게 또 약간의 경제적인 이득도 도움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둑이 생활에 아주 한 일부분을 차지했죠. 순호 씨가 외출복 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나와 신발을 신는다. 오늘은 그의 본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바둑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며 살고 싶다는 순호 씨. 아이들이 주는 보람과 기운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낀답니다. 괴산군 바둑협회 교실. 허주원 저기 넌 일로 와. 앉지 않고 허주원 저리로 앉아. 자 각각 8점씩 따봐. 바둑은 연륜이 쌓일수록 실력이 좋아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괴산군 바둑협회 어른들과 초등학생 제자들의 한판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죠. 어른과 아이가 대결 중이다. 돌을 놓는 작은 손이 사뭇 진지합니다. 두 팀씩 시합을 벌이던 네 사람이 순호 씨 설명을 듣는다. 잘 봐. 네, 날일자 골침, 한칸 응수. 이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자신 있으면 지금은 협공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이게 치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한 칸은 무난한 수고요. 수비만 하는 수고. 요거는 다음 수까지 보는 거예요. 수비도 하면서 공격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놓으면 이게 끊어지거든요, 무조건. 혼자는 그렇지. 요거에 놓으면 백이 행마가 아주 어려워져요. 못 살아요. 요까지만 하고 더 두세요. 네. 순호 씨가 대결을 벌이는 제자들의 수를 지켜보며 수업을 이어간다. 한옥이 자리한 마을의 산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다. 밤이 저물면 반가운 손님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형님. 어때? 잘 지냈어? 어. 잘 지내셨어요? 그렇지. 순호 씨와 관심사가 같은 예술계 지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날인데요. 무형문화재 붓장 유필무. 사사로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막 이런다면 주변에 사람이 꼬이겠느냐고. 한두 번이야 뭐 꼬일 수 있지만 그거 지속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걸 보면 좀 별종이에요. 내식 표현은 내식 표현은 별종. 술맛 떨어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 들랭이 모셨구나. 아이고. 또 다른 손님이 상자를 들고 들어온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빨리 받아요. 아이고, 이야, 뭐 이렇게 또. 손님들이 더 오셨네. 아내 미희 씨까지 동석해서 건배를 나눈다. 예술에 술 한 잔에 흥이 더해지면 오직 이 순간만 들을 수 있는 즉흥 연주가 시작됩니다. 구율 조송환 씨의 피리 연주다. 얼씨구 잘한다.
들레 김순영 씨의 노래에 설봉 김인각 씨가 북장단을 맞춰준다. 삼경이면 밤마다 찬소리고 설씨고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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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은 가족의 포근한 보금자리이기도 하지만 잊혀져가는 가치를 피우는 문화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흥이 무르익은 이 밤, 노랫가락은 대들보 아래를 맴돌다 처마 끝을 지나 밤 하늘까지 닿도록 계속됩니다. 다음 날 산 너머로 동이 트고 있다.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며 떠오른 태양이 어느새 한옥집 앞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순호 씨 가족이 창문 가득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즐기며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고 있다. 차 내음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급하지 않습니다. 찻잔을 들고 모여 앉은 가족은 어제의 추억을 되짚기도 하고 내일의 설렘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게 뭐가 됐든 견뎌봤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어마어마한 거지. 일단 엉덩이 싸움이라는 얘기지. 오래 하는 사람, 오래 하면 다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게 이 학문이다. 이런 얘기가 제일 기억에 나. 이제 아빠도 뭔가 아빠가 집 지을 때 되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 뭔가 가장 많은 야망과 욕심이 담겨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 집에?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느 아빠가 좀 젊을 때 지은 거 아니야? 그렇지. 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기록에 보면 산림경제 같은 데 보면 옛날 사람들 40이 넘으면 집을 짓지 말라고 그런 게 나와. 그게 왜냐면 집을 지면서 이게 모든 기력을 다 쇠진하거든. 지금 40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40이면 지금 60 넘는 거거든. 지금은 한 60 넘어서. 집에는 정말 모든 게 담기니까. 아드님 딸 나중에 한옥에 살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한옥에 살고 싶어요. 저도 좀 약간 내 아는 좀 현대식으로 해놓고 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한옥이 주는 따뜻한 느낌이 있어서. 아니 아파트에서도 잠깐 살았었죠. 그때 그거는 여기 내려와서 잠깐이지. 그래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했잖아. 아파트는 근데 너무 답답해서. 맞아. 조금만 이렇게 해도 친구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고. 아무리 평수가 넓어도 답답할 것 같아. 마당이 없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 불편해하지 않고. 참 그게 고맙기도 하고 그걸 느낀다는 거. 살아보지 않으면 그거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아이들도 계속 어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불편한 걸 충분히 감수하고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그러게 말해. 애들이 뭐 지금도 자기들은 아파트 안 산다고 하니까. 네. 남편 순호 씨와 아내 미희 씨가 눈길을 걸으며 산책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키 차이가 크다. PD 질문. 키 차이가 얼마나 나세요? 우리 금기사항이에요, 그거. 우리 집에는 절대로 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혼나요, 다. 네, 야, 여기 눈을 받는 기분이 나네. 여기. 그러게, 뽀드득, 여기는 뽀드득. 안쓰러가지고. 이거 그때 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저 톱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천천히 해야지. 이거는 이건 엔진 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시면서 업무 지시는 예, 마님이 마당새한테. 근데 어떤 거는 잘 금방 또 들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거는 지금 여지껏 살면서 여기 집 짓고 나서 계속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결국에 지시는 하는데 하고 싶어야 해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아파트에서 그렇게 아마 싸움이 나도 서로 누가 나가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풀어지고 여유도 생기고 한옥이 주는 장점 서로 보기 싫으면 그냥 각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예, 한옥은 이게 오래 있을수록 또 따뜻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에게 어떤 평안함 같은 것들을 선사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순호 씨 한옥을 짓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그건 바로 징검돌입니다. 사람과 사람과 자연이 이어져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길 바라서였답니다. 한옥의 하루를 슬쩍 본 것만으로도 그 바람 넉넉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뿐인가요? 과거와 현재의 징검돌이자 역사와 문화의 징검돌,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개울물에 빠질 틈 없이 틈틈이 이어주는 징검돌이 다 된 거리요. 자막, 가족의 사랑을 이어주는 징검돌에서 삽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